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거 드셨나요?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건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7세 김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8이었는데 이번에는 128로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예요. 126 이상이면 당뇨 진단입니다. 3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한 당뇨 환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뭐 드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에 우유 부어서 먹고 과일도 챙겨 먹고 오렌지 주스도 마셔요. TV에서 건강 아침 식사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아침 식사가 이 할머니를 당뇨 환자로 만들었다는 걸요. 당뇨 전 단계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아침 음식 계속 드시면 3개월 안에 여러분도 평생 당뇨약을 먹게 됩니다. 저는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33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한 당뇨로 넘어가시는 걸 봅니다. 안타까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하게 먹었는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노원구의 김 할머니는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3개월만 빨리 오셨으면 약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혈당이 한번 126을 넘어가면 췌장이 이미 지쳐버린 상태거든요. 돌이키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해. 특히 건강에 좋다는 걸로 먹으면 되지. 틀렸습니다.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아침 식품들이 사실은 당뇨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예민합니다. 밤새 굶었다가 처음 들어오는 음식에 혈당이 급격히 반응해요.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스며드는 것처럼요. 아침에 잘못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망가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쏟아내서 혈당을 낮춰야 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혈당 폭탄을 먹으면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과로하는 공장은 결국 고장나죠. 그게 바로 당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아침 음식 하나라도 드시고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4번째 위험한 아침 음식입니다. 통곡물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드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0세 박모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이분은 TV 광고에서 통곡물 시리얼이 건강에 좋다는 걸 보시고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드셨어요. 흰 쌀밥 대신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0이었는데 올해는 118로 올라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1%였어요. 정상은 5.7 이하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중간쯤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중성지방이 220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정상은 150 이하입니다. 통곡물 시리얼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생각보다 당이 아주 많아요. 시리얼 한 그릇에 당이 20g에서 30g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5개에서 7개예요. 통곡물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습니다. 둘째,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유에도 유당이라는 당이 들어있어요. 시리얼의 당과 우유의 당이 합쳐지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게다가 씹지 않고 우유와 함께 넘기니까 흡수가 빨라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겁니다. 부산의 박 할아버지는 시리얼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아침에 달걀 2개와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105로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170으로 개선됐어요. 시리얼이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당 폭탄이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리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통곡물이든 일반이든 다 똑같습니다. 당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달걀, 두부, 생선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아침 음식입니다. 과일 주스나 과일 스무디를 마십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5세 이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과일 주스가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아침 직접 갈아서 드셨어요. 사과 1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를 믹서에 갈아서 한 컵 드셨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6개월 후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95에서 115로 올라갔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3%였고요. 체중도 3kg 늘었어요.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데 갈아버리면 이 효과가 사라져요. 둘째, 양이 늘어납니다. 사과 1개는 그냥 먹으면 배부른데 주스로 만들면 후루룩 넘어가죠. 3개, 4개를 한꺼번에 먹는 셈입니다. 셋째, 흡수가 빨라집니다. 갈린 과일은 소화가 필요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혈당 급변동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대전에 이 할머니가 마시던 주스를 분석해 봤더니 당이 약 50g이었어요. 각설탕 12개 반입니다. 매일 아침 각설탕 12개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은 주스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으시면 딸기 5개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4개월 만에 혈당이 98로 떨어지고 체중도 2kg 빠졌습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직접 갈아도 안 되고 사 먹는 건 더더욱 안 돼요. 시판 주스에는 설탕까지 들어있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그대로 소량만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주스 드시나요? 시리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아침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식빵을 잼 발라서 드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2세 최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빵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식빵 2~3장에 딸기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우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빵이 밥보다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작년에 공복 혈당이 110이었는데 올해는 132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당뇨가 된 겁니다. 당화 혈색소는 7.2%였어요.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게다가 복부 둘레가 95cm로 늘어나 있었어요. 정상은 90 이하입니다. 흰빵은 당뇨 환자한테 최악의 음식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들어서 혈당 지수가 아주 높아요. 빵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마치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에 잼을 바르면 더 위험합니다. 잼은 과일을 설탕에 졸인 겁니다. 당 덩어리예요. 식빵 2장에 잼 발라 먹으면 당이 약 40g입니다. 각설탕 10개예요. 아침부터 각설탕 10개를 먹는 겁니다. 버터는 괜찮지 않냐고요? 버터에는 당은 없지만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당뇨로 가는 겁니다. 광주의 최 할아버지는 빵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아침에 잡곡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와 나물을 드십니다. 당뇨약을 시작하셨지만 식단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어요. 약 용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빵은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흰빵, 식빵, 크루아상, 도넛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통밀빵도 마찬가지예요. 통밀이라고 해도 빵은 빵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아침 음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흰 쌀죽이나 호박죽 같은 죽을 드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8세 정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가 안 좋으셔서 밥을 드시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흰 쌀죽을 끓여서 드셨습니다. 죽은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단호박죽, 전복죽, 야채죽도 번갈아 드셨고요. 8개월 전 공복 혈당이 98이었는데 이번에는 135가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입니다. 당화혈색소는 7.8%였어요. 심지어 지방간까지 생겼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도 말이죠. 죽이 왜 위험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쌀을 푹 끓여서 전분이 완전히 분해된 상태예요. 그러면 흡수가 아주 빨라집니다. 밥보다 2배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씹지 않고 넘기니까 포만감이 없어요. 밥 한 공기 분량의 쌀로 죽을 끓이면 2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루룩 넘어가니까 배가 안 차요.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과식하게 됩니다. 셋째, 호박죽이나 단호박죽은 더 위험합니다. 호박 자체가 당이 높은 채소예요. 여기에 쌀까지 넣고 푹 끓이면 당 폭탄이 됩니다. 한 그릇에 당이 50g 이상 들어있어요. 인천의 정할머니가 드시던 호박죽을 분석해 봤더니 당이 60g이었습니다. 각설탕 15개예요. 매일 아침 각설탕 15개를 먹으면서 몸에 부담 없이 먹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은 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가 불편하시니까 밥을 아주 질게 지어서 드세요. 잡곡밥을 푹 불려서 압력밥솥에 오래 돌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달걀찜이나 두부찜을 곁들여 드시고요.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졌고 지방간도 많이 좋아졌어요. 죽이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당뇨를 만드는 음식이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당뇨 전 단계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침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과일 주스, 흰빵에 잼, 그리고 죽. 여러분은 몇 가지나 드시고 계셨나요? 이 4가지를 계속 드시면 3개월, 6개월 안에 당뇨 환자가 됩니다. 제가 33년간 수천 명을 봐온 결과예요.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음식들 중 하나 이상을 아침마다 드셨어요. 당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과 싸워야 합니다. 실명, 심부전, 발절단, 심근경색, 뇌졸중. 이 모든 게 당뇨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는 다릅니다. 지금 바꾸시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달걀 2개가 가장 좋습니다. 삶은 달걀, 달걀찜, 달걀 후라이 다 괜찮아요.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구이나 두부찜으로 드세요. 둘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이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만 드세요. 잡곡밥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현미, 보리, 콩을 섞어서 지으세요. 흰쌀밥은 피하세요. 넷째,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이요.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다섯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여섯째, 아침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세요.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제자리 걸음만 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여덟째, 커피는 블랙으로만 드세요. 설탕이나 프림 넣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6세 할머니셨는데 공복 혈당 118로 당뇨 전 단계 진단받으셨어요. 아침에 시리얼과 주스를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달걀과 채소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92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6개월 후에는 85까지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5.3으로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체중도 4kg 빠지고 허리 둘레도 6cm 줄었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만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뇨약 먹을 뻔했는데 이제는 혈당 걱정 없이 살아요.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꾸세요. 시리얼 버리고, 주스 버리고, 빵 버리고, 죽 끊으세요. 대신 달걀과 채소로 시작하세요.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바꾸면 3개월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처럼 먹으면 3개월 후 당뇨약을 시작하게 돼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엄마 당뇨 왔다는 소리 안 하고 싶으시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서 약 먹는 모습 안 보이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아침을 바꾸세요. 주변 어르신들도 챙겨주세요. 아침에 뭐 드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시리얼이나 주스 드신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친구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예방하는 점심 식단, 저녁 식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혈당이 112인데 약 먹어야 하나요? 아침에 과일은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잡곡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런 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아침 식사를 바꾸지 않으면 당뇨 환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시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제발 아침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뇨 없이, 약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아침부터 바꾸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